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합류하셔서 너무 활약이 크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사실은 처음부터 거대한 각본에 의해 조작되었고 연출되었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집단이 바로 특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저지르고 있는 위법적 행위들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이 사태가 벌어졌었을 때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적 여론이 워낙 안 좋아지니까 그 국민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측면에서 특검법을 수용하긴 하셨는데 사실은 이 특검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이 국회가 여야가 모두 모여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특검법을 발의한 게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 같았으면 대통령께서 그걸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특검법을 제대로 된 특검법을 만들도록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워낙 국민적 여론이 갑자기 어떤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나빠지니까 그러한 부분은 이제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특검은 좀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이미 구속된 사람을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데려오질 않나. 한 번 구속영장이 기각된 그런 사람을 다시 또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결국은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얘기했는데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행태. 무엇보다도 검사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립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특검의 행태는 죄를 입증해내겠다. 더 심하게 말을 하자면 죄를 만들어내겠다라고까지 의심을 받을 정도의 그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이제는 내가 만약에 특검의 대상이 된다면 언제든지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예를 들어서 문영표 전 장관이라든지 조윤선 장관이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말씀대로 공포에 떨었는데 한편으로는 그 대통령 변호인단이 활동하는 모습 보면은 마치 커다란 바다매가 그냥 문제도 작은 그런 잡새들한테 물어뜯기는 그런 대통령을 지켜드리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그 안에서 들어가서 어쨌든 싸우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힘든 부분은 나라 전체와 싸운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서 상대편의 논리와 우리의 논리만을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린 여론과 또 어떻게 보면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 재판 속에서 단지 우리만 외톨이가 돼서 그렇게 싸운다는 느낌이 처음에는 강했죠. 물론 이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진실을 깨닫는 국민들이 점점 저희 변호인단을 응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가 전체와 아니 나라 전체와 잘못된 어떤 허위와 싸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그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많은 근데 국민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아니면은 좌익 진영의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통령 탄핵 인용이 거의 기정사실화로 여기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대통령 하야의 위법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 하야요? 하야를 주장하는 하야를 주장하는 거? 위법성. 뭐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지금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 있고 또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를 가리고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드러나는 진실은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아는 관계이긴 하지만 최순실로부터 어떤 청탁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허위의 사실에 기초해서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한 건데 이유 여하는 불문하고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그냥 넘어가고 박근혜가 싫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헌법도 필요 없고 법률도 필요 없고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오히려 다음 대선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국민들이 잘못된 어떤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다. 이 길이 맞다. 최소한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은 그런 민중 선동을 하는 그런 발언이라든지 무조건 대중이 원하면 좋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 많은 분들이 아주 만약에 대통령이 이 탄핵이 되면은 마치 우리나라는 다음부터 3년 단임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대통령이 쉽게 끌어내릴 수 있는 나라라면 그것은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도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공부를 많이 한 분들보다 오히려 인생을 거짓 없이 열심히 사신 분들이 직관적으로 온몸으로 느끼시는 거죠. 우리나라는 왜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철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한번 뽑으면 그 대통령이 최소한 5년 동안만큼은 국정의 한 축을 유지하면서 국회, 사법부와 서로 견제를 하면서 국민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임기 말에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 탄핵을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3년짜리 대통령, 4년짜리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번에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은 만일 대통령이 인용이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탄핵 전문팀이 될 수도 있겠다. 뭐 3년에 한 번씩 국회에서 탄핵 들어오면 해봤던 변호사들이 또 잘할 것 같으니까 예, 또 아예 탄핵 전문팀이 결성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변호사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라면은 이 탄핵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가볍게, 그리고 아무런 조사도 없이 단지 어떤 여론에 의한, 언론에 의해 가볍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년 역사 중에서 탄핵 소추가 2번밖에 안 됐고요. 그것도 전부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민주주의 역사 100년도 안 된 나라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일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인기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탄핵을 한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조금 창피한 일입니다. 네. 작년 10월 말부터 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전국이 시작됐잖아요. 상당히 많은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찌라시, 각종 낭설들이 심지어 지문을 내는 신문들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되게 법조인으로서 많이 혼란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죄가 없다,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탄핵 당할 만큼의 죄가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시점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전 처음에는 그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죄가 있지 않다고는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대통령이 인기 없는 요인 저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불법을 저질렀는가,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일정 부분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잘못한 것은 맞지 않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증거를 찾아보고 점점 실체관계를 알게 됨에 따라 국정을 잘못한 것조차도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이 사태에는 분명히 스톱해야겠네. 계속 네. 잠시만요. 이 사태는 분명히 누군가가 기획을 한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녹음하고 녹취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모르게 또 그것을 속이려는 그런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죠.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 1원도 대통령이 착복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이제껏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잘못은 전부 대통령 책임인가? 사실은 이게 세월호 프레임입니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사고를 모두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대통령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까지도 모두 대통령 책임이라는 그 프레임이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법치국가였다라면은 진작에 책임질 사람을 제대로 구별을 해서 책임을 지우고 거짓 유언비어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한 채 지나오니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탄핵 사태라는 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일부 언론들은 아니 상당히 많은 언론들이 국정농단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지난 4개월간 국정농단의 주체는 국회와 언론과 특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그 기획이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이 정국을 기획한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짐작은 하지만 네. 뭐 여기서 제가 증거 없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다만 그 최순실을 동원해서 박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이 사건을 제보하고 일으킨 사람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해서 제보를 하게 되고 어떤 비밀리에 촬영을 하게 되고 녹음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체는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역사의 법정에서는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것이 파워게임이고 한쪽을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싸움인데 이번 정국에서 기각이든 인용이든 되면은 한쪽은 반드시 피해 복수를 당할 것 같은데 만약에 기각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이번 정국의 책임을 져야 될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회라고 봅니다. 국회가 분명히 우리 헌법 절차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더라면 과연 헌법과 법률에 위배가 돼 있었는지 최소한이라도 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근데 국회는 그런 걸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은 엄연히 삼권 분립에 세 축으로 흘러가는 나라인데 국회 스스로가 한 축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갖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속전속결로 치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국회의 탄핵 소추로 말미암아 인해서 지금껏 국정공백이라고 말을 하는데 만일 기각이 된다면 저는 어떤 피해 바람이라기보다는 이제라도 제대로 법적 절차를 따져서 잘못된 사람은 책임을 지고 또 억울한 사람은 그 누명을 벗는 절차를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른 혼란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러한 것들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법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국민들이 감시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이제 법률 만능 국가라 그러죠. 기존에 있는 법률을 제대로 된 가치관과 교양을 가진 사람들이 집행을 한다면 원래부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렇지 않으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여론에 따라서 춤을 추는 건데 이 사태가 끝난다 하더라도 기존의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기존의 법률로도 얼마든지 저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다른 특별법이라든지 또 다른 그런 것은 저는 별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제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국민들이 어떤 사인을 보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거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 가정이지만 정말 나라가 뒤집혀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는 가능성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의회의 폭주를 헌법이라는 기관도 그거를 상실시킬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 시민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도 벌여야 되는 건지 많은 태극기 집회에 나가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변호사가 돼가지고 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과 그것이 또 국민들에 의해서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될 헌법기관과 법률기관들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국민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만약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분명히 불법적인 영역이 아닌 합법적인 영역인 곳에서도 길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투표를 할 때 있어서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일으켰던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꼭 기억을 하셨다가 그런 사람들이 두 번 다시 헌법기관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는 여전히 그래도 촛불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늘 외치던 구호가 이게 나라냐, 그리고 주권 재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구호를 외쳤었는데 이 주권 재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주권 재민의 뜻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오해가요. 여론은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국민은 여론에 따라서 좌우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촛불 집회에서도 가장 의아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누가 촛불 집회에 우리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한 적은 있어도 광장에 자신의 의사를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집회를 통한 어떤 의사 관철에 있어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그것이 독재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의 위임이 있었느냐, 합법적인 위임이 있었느냐 없었냐를 구별을 하는데 광장은 국민으로부터 한 번도 합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집회에서 100만이 모였건 200만이 모였건 5천만 국민 중에 50분의 1, 50분의 2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여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짧은 기간의 여론, 그것도 일부만의 의사가 전체 국민이 합법적으로 결정되었던 선거 결과를 뒤집어 엎는다? 그러한 행동 자체가 저는 국정 공백을 초래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가 되었고 그렇다고 하지만 권한대행도 있고 이 정상적인 헌법 프로세스를 따라서 흘러간다면 우리 국가가 혼란에 빠질 위험은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말의 성찬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언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정 공백이 훨씬 커진다라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라는 것이 별게 아니고요. 일반 국민들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을 조금 식히면서 본 다음에 합법적인 요구를 하고 그것이 끝끝내 안 받아들여졌을 때 그 다음에 광장에 나와도 늦지 않을 텐데 자신이 섣불리 판단을 하고 광장에 나온 다음에 우리의 의견이 곧 국가의 의견이다라는 것은 저는 독재 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그토록 원한다면 최소한 그러한 논리에 동참한다거나 찬성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마지막 말입니다.